그 지난 시간에 일의 정의까지 한 것 같네요. 네, 이번에 안 쓰러진다. 네, 과연 일의 정의까지 했는데 그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힘과 이동 거리의 곱으로 일을 정의했습니다. 근데 힘하고 이동 거리가 나란한 경우에는 그냥 곱해주고 나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 방향과 이 나란한 성분을 구해서 곱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 방향의 힘 성분이 이 속도의 변화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관계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 성분을 이제 구해서 곱해 줬었고요.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힘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그 일을 구했습니다. 충격량도 비슷했죠. 힘과 시간의 곱이었는데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충격량을 구했듯이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힘과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일을 구했고요. 이 일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이제 플러스 일은 힘하고 이제 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라 볼 수 있고, 일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 혹은 이제 나란하지 않더라도 이 반대 방향 성분이 있는 경우, 이제 음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오늘 이어서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고요. 일하고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 에너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건데, 이 운동 에너지는 보통 이 K라고 나타냅니다. 저는 K라고 나타낼게요. 이거는 2분의 1의 질량의 속도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정의니까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2분의 1이 붙은 이유를 살짝 설명해 주면, 그 운동량 있죠, 운동량. 예, MV를 V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V 제곱이 나오죠. 예, 그런 과정이 이 법칙에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구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있는 거고요. 이 운동 에너지를 K라고 나타낼 때도 있지만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EK라고 나타내거나 혹은 KE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K를 선호하는 이유가 얘가 제일 간단하고요. 여기에 1, 2 이런 식으로 첨자를 붙이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K라고 나타낼 거고요. 단위는 에너지니까 줄입니다. 줄. 예, 줄 사람 이름이에요. 아빠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던데 외국 사람입니다. 아, 예. 뭔가 욕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배우는데, 그것도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배웁니다. U라고 많이 표기를 하고요. 저는 U를 쓸 거고요. 이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기준점으로부터 높이 이렇게 되는데, 요 H는 보통 그 기준점을 바닥으로 둘 때가 많습니다. 아무 때나 잡아도 상관없는데요. 바닥으로 둘 때가 많고, 당연히 뭐 단위는 줄이겠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EP 뭐 아니면 PE 이렇게 나타낼 때가 있고요. 뭐 V라고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좀 다양한데 저는 U라고 쓸게요. 이 V는 나중에 전압하고 헷갈리니까 U라고 쓸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첨자를 붙이기가 쉬우니까 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U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요. 역학적 에너지는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이게 정의예요. 정의.
요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자. 이렇게 둔 겁니다. 요 부분은 여러분이 뭐 어쩔 수 없어요. 물리에 외울 게 그래도 적은 편이긴 하지만 이건 외워야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좀 많이 봐가지고 그래도 대충은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 거라. 됐나요? 네. 일단 이건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근데 보통 에너지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를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포텐셜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제 포텐셜이 잠재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직역해서 잠재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뭐가 잠재되었냐면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면서 H가 줄어들면서 속력이 빨라지죠. 예, 그런 식으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잠재된 에너지입니다. 근데 위치 에너지라고 번역할 때도 있거든요. 위치 에너지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대체로 위치하고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번역을 많이 하고요. 대체로가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는 다 위치하고 관계가 있고요. 이거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위치 에너지는 위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이건 모든 포텐셜 에너지, 모든 종류의 포텐셜 에너지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그것도 뭐 알아두면 좋습니다. 넘어가서 그럼 이제 예, 12페이지가 여기에 또 다른 법칙이 하나 나오는데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이걸로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 공식과 그다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기본이 되는 게 이 일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을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식이에요. 예. 힘이 일정한 경우로 그냥 두어서 풀면요. 힘과 이동거리 곱하면 1이 되죠. 예. 만약에 얘가 합력이라고 하면요. 이 뉴턴의 이 법칙으로부터 나왔으니까 F가 합력일 겁니다. 왜냐면 뉴턴의 이 법칙에서 F가 합력이잖아요.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무엇과 같으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습니다. 만약에 처음 속도가 v0였고 나중 속도가 v였다고 하면요.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아요. 상황은 이제 옆에 그림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질량의 수레가 처음 속도가 v0였어요. 이걸 이제 F의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S만큼 이렇게 힘을 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가 속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상이 되죠. 그래서 나중 속도를 V라고 하면 이 F가 한 일은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습니다. 운동 에너지 변화와. 요 식의 특징은 요 왼쪽도 방향이 없고 오른쪽 크기들도 방향이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 에너지라는 것이 그게 좀 편리해요. 방향이 없고 부호만 있습니다. 부호만.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플러스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1이 마이너스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마이너스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등소원 운동에서 구심력이 한 일은 얼마겠습니까? 0이죠. 0인 이유가 이 두 개가 수직이기 때문이죠. 매 순간 이동하는 방향과 구심력이 수직입니다. 달의 운동을 생각해 보면 지구와 달을 잡아당기는 중력의 방향과 달의 이동 방향이 항상 수직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얘기하면 좀 더 멋있게 얘기할 수 있죠. 등소원 운동은 속력이 안 변하니까 속도의 크기가 안 변하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합력이 한 일이 0이 됩니다. 즉 구심력이 한 일이 0이 되죠. 이러면 뭔가 좀 더 있어 보이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속도는 변화시키죠.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원은 등속 운동이 좀 오묘해요. 이제 뭐는 변하고 뭐는 안 변하고 뭐 이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한번 나중에 찬찬히 혼자 있을 때 심심할 때 생각해 보고요. 보통 그럴 때는 이런 걸 생각 안 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가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조건은 여러분 이 조건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조건은 중력만 일을 할 때입니다. 중력 말고 다른 힘이 작용을 해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힘들이 이제 일을 안 하면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상황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유낙하하는 경우, 공기의 마찰을 무시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중력만 아예 작용을 하죠. 그 경우에는. 근데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경우도 마찰이 없는 빗면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직항력이 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일을 못 하고요. 중력만 일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 경우에도 롤러코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일을 따라 이동을 하면 수직항력은 항상 이동 방향과 수직입니다. 그래서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으면 대체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외부에서 힘을 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밀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힘이 만약에 일을 했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조건을 가장 간단한 예로 한번 증명을 해보면 얘는 이런 겁니다. 높이 h1인 지점에서 어떤 질량 m인 공을 v1의 속력으로 위로 연직 윗방향으로 던져 올렸습니다. 그러면 중력 때문에 속력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높이 h2에 이르렀을 때의 속력을 v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이 처음이 되고요. 이 순간이 나중이 되는 이런 순간입니다. 이 동안에 이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써볼 거예요. 그럼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겠죠. 왜냐면 여기는 합력이 중력이 됩니다. 중력. 그럼 중력은 어느 방향이냐면 아랫 방향이죠. 크기가 얼마죠? mg입니다. 그럼 이동 방향은요. 지금 여기가 처음 위치고 여기가 나중 위치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이렇게 끄면 이게 변위가 되겠죠. 이 변위가 되는데 이 변위의 크기가 얼마냐면 h2에서 h1을 빼주면 요 변위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2 빼기 h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둘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반대죠. 그러면 이 중력이 한 일은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마이너스의 중력 곱하기 변위 해서 합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근데 합력이 한 일이 중력이 한 일이 되면 그게 바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오른쪽에는 운동 에너지 변화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한 겁니다. 그럼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되죠. 써봅니다.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mgh1 더하기 2분의 1 mv1 제곱은 mgh2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순간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나중 순간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과 같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조건에서는 요 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 U1 더하기 K1은 U2 더하기 K2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다른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변화의 합은 0입니다. 요꼴로도 많이 쓰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더한 거 하고 운동 에너지 변화를 더한 것을 합치면은 0이 됩니다. 여기서 K1을 여기로 넘기면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되죠. K2 빼기 K1. 그리고 U1을 여기로 넘기면은 U2 빼기 U1. 예,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0이 되죠. 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에서는 요 식이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식을 한번 잘 보세요. 요 식을 잘 보면 델타 K 운동 에너지 변화는 남겨놓고 델타 U를 넘겨요. 그다음에 좌우를 바꿔보면 요렇게 식이 되죠. 근데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뭐와 같냐 하면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의 마이너스라는 것이 결국에 합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합력이 한 일이고 중력이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하나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력이 한 일은 항상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든 안 되든 항상 성립하는 건데요. 중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에 마이너스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다른 식으로 써볼까요?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델타 U. 이 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보존이 되는 조건에서 성립하는 거고요.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더라도 성립합니다. 중력이 한 일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요. 일단 가장 일반적인 식을 저는 이거를 좀 기억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중력 외에 다른 힘도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는요. 대부분은 이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엔 멈추잖아요. 멈추고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돼버리죠. 그리고 외부에서 밀어주거나 당겨주거나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합력이 한 일이 중력이 한 일이 아닌 경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을 나눠요, 두 개로. 중력이 한 일과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로 나눕니다. 근데 요 시기에 항상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중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의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그럼 얘를 넘겨버리면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은 이 운동 에너지 변화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와 같습니다. 요 시간에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이 0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죠. 그죠? 이거 만약에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플러스 10줄의 일을 했다. 그러면 그동안의 역학적 에너지는 10줄 증가한 겁니다. 근데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만약에 마이너스 10줄의 일을 했다. 그럼 그동안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10줄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보기에서 그것을 물어봐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느냐 감소하느냐, 얼마나 증가했느냐 얼마나 감소했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걸 구할 때 이 식을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요 식이 결국에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좀 더 다른 형태로 바꾼 겁니다. 중력이 한 일을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식 형태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할 때 제가 그 얘기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 결국에 일운동 에너지 정리를 했잖아요. 요게 이제 그거죠. 요거 자체에 MA를 집어넣어 보세요. F 이퀄 MA잖아요. 네. 그러면 질량이 다 날라가죠. 네. 그러면 AS는 2분의 1 V제곱 빼기 2분의 1 V0 제곱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가 있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정신을 차리고. 네. 견딜 수 없는 마력이죠. 아, 꽤 힘듭니다. 힘들어. 예. 물리 시간에는 힘을 든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자, 8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곡선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가 점 P를 지나 점 Q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P, Q의 높이는 각각 H1, H2이고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 조건을요. 그때그때 적어주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했잖아요. 그럼 P가 기준이 되죠. 그럼 P가 운동 에너지가 K라고 하면 Q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K가 됩니다. 이런 거는 좀 바로 적어주는 게 편해요. 이거 안 적어주면요, 여러분 문제 다 읽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또 읽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같다 했고요. H1 대 H2를 구하려 했는데 여기 수평면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Q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는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Q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요 조건이죠.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는 거는 바로 요 조건입니다. 조건. 벌써 보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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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틀렸네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한번 써볼게요. 써보면 P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써지겠네요. mg h1 더하기 k 이렇게 써지겠죠? 네. 예, 요거는 이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 h2 더하기 2k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문제 조건에 보면 얘가 k로 나타내어지죠. 2K. 얘가 2k예요. 그러면 2k 더하기 2k 하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4k가 되죠. 그럼 얘가 얼마인지 나오죠. K. 얘가 그렇죠. k가 됩니다. k의 3배가 되죠. 저도 낚였네요. 그러면 이 요식하고 요 식을 비교해 보면 H1 대 H2가 나오죠. 네. 몇 대 몇입니까? 3대 2죠. 3대 2. 2번이 답이 됩니다. 요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3K가 왜 3K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랑 더하면 4K가 돼야 되죠. 아, 맞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3K입니다. 이게 아니요. 바보가 아니라 이게 처음에 잘 안 보여요, 이게. 저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고 여러분은 처음 보면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시야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맞아요. 많이 풀면 보일 겁니다. 많이 풀면. 뭐 이렇게 풀 수 있고요.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2014년 수능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이것도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보면 그림은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와 빗면 위의 물체 B를 실로 연결한 후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속력이 V가 된 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B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이다 되어 있어요. 이게 조건이죠, 지금.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B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이다 있어요. 요걸 한번 써 볼게요.
그러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해보면요. B는 질량이 m이죠. 네. 그 중력과 습도 G에 높이가 얼마만큼 줄어들었어요? H. H만큼 줄어들었죠. 이게 감소량입니다. 감소한 크기입니다. 감소한 크기. 감소량이라는 것은 감소한 크기입니다. 절대값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감소량 하면. 그럼 요게 뭐의 4배이냐면은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4배잖아요. 근데 B는 여기서 정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H만큼 내려와서 속력 V가 되었죠. 그럼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이 이때의 운동에너지 빼기 이때의 운동에너지인데 처음 운동에너지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운동에너지가 곧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되겠죠. 그게 얼마냐 하면 2분의 1. 예, 잠시만. 여기 곱하기가 왜 있노?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는 합시다. 에이. 자. mgH는요.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4배라가 되어 있죠.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4배입니다. 근데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조건입니다. 괜히 준 게 아닐 거예요. 이거 써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놓고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보면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는데 이 보기를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이 출제자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지를 아마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볼게요. 지금 A가 오른쪽으로 갈 때 B는 빗면을 따라 내려오죠. 그래서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A, B를 똑같은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력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 장력을 표시해 보면 지금 이 장력은 같은 힘이죠. 네. 지금 어떤 이 나중을 그린 겁니다. 요 나중 부분 장력인데 요 장력은 크기가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질량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실이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장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A만 놓고 보면 중력 이외에 이 장력이 양의 일을 하죠. 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B만 놓고 보면 중력하고 수직항력이 있겠는데 중력 말고 수직항력은 아예 일이 0이고요. 요 녀석이 음의 일을 합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A가 오른쪽으로 2m 이동하면 B는 빗면을 따라 2m 이동하죠. 네. 그러니까 매 순간 이동한 거리가 같아요. 즉, 요 장력이 한 일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리고 얘는 A의 양의 일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일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요. 왜냐하면 중력 이외의 힘이 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력 이외의 이 장력이 양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얘가 한 일만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B만 놓고 보면요. 요 장력은 음의 일을 해요. 그리고 중력 이외의 일을 하는 유일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한 일만큼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근데 자 여기 보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아니라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곧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입니다. 왜냐하면 A는 포텐셜 에너지가 안 변하잖아요. 높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라 볼 수 있고요. 이것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습니다. 장력과 이동 거리를 곱한 거하고 같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장력의 크기가 같고요. 그다음에 방향은 반대이고 이동 거리는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이 한 일이 크기가 같습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장력이 일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 증가, 얘는 장력이 일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복이에요. 맞는 복이고, 그다음 니은을 보면 요거는 바로 요 관계식으로부터 바로 나오죠. 요 관계식에서 질량 m을 날려버리면 요 관계가 나올 겁니다. 니은은 맞아요.
이제 3번이 디귿이 문제인데요. 디귿이 라지 m과 스몰 m 사이의 관계식인데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 수 있습니다. AB 전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AB를 하나로 보면은 얘가 한 일과 얘가 한 일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 위에 다른 힘이 일을 하지 않은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순간. 그러니까 AB 전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그럼 AB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어요. 모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더하면 0이 되죠. 그럼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0은 해놓고요.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하고요.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합치면은 전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죠. 이렇게 하면 더하기 그 다음에 전체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더하면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더하기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이렇게 하면 0이 됩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요 꼴이 편해요. 요 꼴이. 그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A하고 B는 전부 다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 역학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표현해 보면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의 라지 m의 V의 제곱이 되고요. 일단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의 스몰 m의 V의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AB 전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0입니다.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일단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mg h만큼 감소합니다. 그럼 요 전체를 하면 이제 AB 전체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라지 m과 스몰 m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라지 m, 스몰 m 있는데 여기에는 v 제곱이 붙어 있고 여기는 GH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일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요 조건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v 제곱이 두 개 있으니까 GH 꼴을 바꾸는 게 편하겠네요. 그죠? 그럼 이게 여기 곱하면 GH가 2v 제곱이죠. 예.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2v 제곱을 넣어 주면 되죠. v 제곱을. 그렇게 하고 정리하면 라지 m은 역시 암산은 여러분이 빠릅니다. 저는 컨닝하고 있어요. 옆에 3m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기니에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부모님. 자, 이 단원이 끝났는데 이 단원을 좀 정리를 좀 해갑니다. 이 단원이 그 물리로 치면은 가장 기초가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요 단원에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결국에는 뿌리가 같은 식인데요. 하나는 이제 F 이퀄 MA라는 식이고요. 그 다음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라는 식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라는 식을 배웠어요. 이게 오늘 배웠죠? 보면 이 단원 전체 내용은 요 세 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세 식이고요. 공통점은 요 F가 합력이라는 겁니다. 공식이라고 불려진 요 세 식에 들어있는 F는 합력 알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면 속도 변화와 관계된 식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이 단원 전체 내용은 결국에 힘을 주면 속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힘을 주면 속도가 바뀐다는 거고요. 조금 약간의 차이점은요. 약간의 차이점은 요 두 녀석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크기만 있어요. 이게 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분석할 때 요 두 식은요, 요 좌변과 우변이 둘 다 0이 아닙니다. 등속 원운동에서. 근데 등속 원운동에서 요 세 번째 식은 좌변과 우변이 둘 다 0입니다. 요런 좀 독특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등속 원운동은 방향만 바뀌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에서는 합력의 방향이 계속 바뀌고요. 구심력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속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 값들이 0이 아니에요. 근데 등속 원운동에서 힘의 크기 안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동 방향, 매 순간 이동 방향 안 변하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수직입니다. 그럼 벡터의 내적 배우잖아요. 이게 수직이면 0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속력이, 속도의 크기가 안 바뀌기 때문에 0이 됩니다. 0이 되고요. 요거는 왜 크기만 가지는 양이 되느냐? 이건 벡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내적한 거고요. 뭐 질량은 원래 크기가 없었고, 요 v 제곱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요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라고 볼 수 있고, 이 v0의 제곱은 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만 가지는 양이 됩니다. 요 세 번째 식은 요 식과 함께 더불어 하나를 좀 더 기억했으면 하는 거는 마지막에 제가 했던 식이 있죠.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은 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같고, 일단 요 녀석은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한 것과 같아요. 마이너스. 요까지 하면 이제 요 단원 전체 요약이 될 것 같고, 요게 결국에 보면 에너지 보존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가 0이 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이 안 배우시지만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우는 게 요 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요 식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작용 반작용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이 운동량 보존 법칙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아까 충격량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으니까 충격량도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충돌할 때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결국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음 교육 과정에는 들어왔더라고요. 그 전에 또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여러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단원에서는 요 정도 전체적인 좀 구조도 좀 여러분 어디 필기를 해놓고 이거 전체적인 시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들 여러분 잘 알아두고,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게 작용 반작용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힘이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는 거. 여기까지 하면 전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단원이 뭐냐 하면 이제 이번 단원이 뉴턴에 대한 단원이었다면 다음 단원은 뉴턴 바로 직전이었던 케플러에 대한 얘기하고 뉴턴 이후였던 이제 아인슈타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이 조금 많거든요. 맞는데 내용을 좀 확실히 해두면은 문제가 그래도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케플러 법칙부터 해가지고 상대성 이론 이렇게 쭉 나가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